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얘기 중에서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그리고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레이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지니어스한 엘리먼트를 그룹핑할 수 있는 C에서 제공해주는 메커니즘인데요. 그러면 호모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을 그룹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으면 헤테로지니어스한 서로 다른 타입을 가지는 엘리먼트들을 그룹핑할 수 있는 개념도 필요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어레이 개념과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을 그룹핑하는 개념이 스트럭처 개념인데요. 그 둘을 리커시브하게 조합을 해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을 때 그 개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 때 관련된 그 아이템들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스트럭처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요. 거기에서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은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어레이와 스트럭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는 호모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끼리 그룹핑하는 개념이고 스트럭처는 헤테로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끼리 그룹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 이 두 개념은 컨트롤 스트럭처 세 개를 리커시브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커시브하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 아이템들을 그룹핑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를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플라이트 넘버를 일단 표현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높이에 떠 있는지, 경도, 위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물론 이렇게 같은 타입도 있지만 서로 다른 타입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서 하나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레이 외에 어떤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엘리먼트는 어레이죠. 그래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엘리먼트를 묶는 그런 개념과 호모지니어스한 엘리먼트를 묶는 개념을 리커시브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도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헤테로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을 묶는 아이템들을 묶는 개념이 스트럭처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를 선언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고요. 내가 스트럭처에 대해 갖고 이름을 줄 텐데 그걸 플라이트 타입이라고 하고 이렇게 브레이스 안에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을 쭉 나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이하의 캐릭터로 구성된 스트링의 플라이트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 플라이트를 기술하는 데 필요한 아이템들이 쭉 나열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선언은 해당 스트럭처가 어떤 컴포넌트들을 가지는지 그래서 얼만큼 메모리를 요구하는지를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거지 실제로 어떤 특정 베리어블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의 어떤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일어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이트 타입 스트럭처를 가지는 그런 변수를 선언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ruct flight type 하고서 variable의 name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 struct flight type을 가지는 variable이 그 선언되고 나면은 이 variable 안에 있는 그 컴포넌트들을, 결국 flight 타입에 속하는 엘리먼트들을 이런 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에어스피드에 해당하는 그런 그 컴포넌트는 이렇게 점 노테이션을 써갖고서 플레인 점 에어스피드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값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altitude는 이렇게 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각각 그 액세스를 할 때 이 경우는 이 플레인이라고 하는 이 베리어블이 이 스트럭처 타입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얼로케이션이 될 텐데요. 거기서 여기를 가르치게 되고, 이 경우는 요 해당되는 컴포넌트들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트럭처 타입을 가지는 베리어블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스트럭처 안에서 선언된 컴포넌트 순서대로 실제 그 메모리가 얼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럭처의 구조하고 베리어블을 동시에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스트럭처의 구조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그 스트럭처를 가지는 베리어블도 동시에 선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그 플라이트 타입이라고 하는 그 스트럭트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스트럭트 플라이트 타입을 가지는 다른 그 베리어블도 이런 형식으로 선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거나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에서 얼로케이션이 되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어떤 스트럭처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지 그 구조를 가지는 베리어블이 선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얼로케이션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이제 C에서 새로 배울 개념 중에 하나가 거의 마지막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타입 데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타입 데프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타입 이미 정의된 타입이 나오고 거기에 이름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하면 이미 컬러라고 하는 타입을 내가 어떻게 정의할 건가 하면은 이미 정의된 인티저 타입을 내가 앞으로는 컬러라고도 부르겠다는 거가 되고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스트럭트 플라이트 타입이라고 하는 이미 정의된 타입을 앞으로는 플라이트라고 부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실제 스트럭처 타입을 정의를 하면서 그 타입을 가지는 AB 그룹이라고 하는 타입을 또 정의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스트럭트에 대한 그 정의와 그 스트럭트에 대해서 타입 이름을 그 잡아주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렇게 그 타입을 정의하고 나면은요, 타입 데프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정의된 타입을 우리 이미 이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인티저나 뭐 더블 같이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라고 하는 것이 타입이 이미 정의됐으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컬러가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500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그 인티저 어레이가 선언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플라이트 타입이 됐으니까 이제 그 타입을 가지는 베리어블 플레인 1, 2를 이렇게
이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프랙티스가 그 헤더 파일 안에서 타입 def를 그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선언된 타입 이름을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그 타입 안의 내용이 바뀌더라도 여러분들 헤더 파일에서 타입 def에 해당되는 내용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럭트를 가지는 그런 그 C 코드에 있어서 그게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정의가 이미 되어 있고 이런 코드가 있다 그러면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것도 결국은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죠. 그래서 일단 0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여기에 해당하는 주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주소를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 요 베리어블의 시작 주소를 먼저 알아내죠.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되겠죠. 시작 주소를 이제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요 컴포넌트의 옵셋이 어떻게 되죠? 0, 1, 2, 3, 4, 5, 6, 7이 되니까 R0의 옵셋 7 위치에다가 이제 0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요 어사이먼트를 구현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스트럭처의 개념이나 또는 어레이의 개념을 리커시브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트럭처 타입을 가지는 어레이를 선언을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어레이의 각각의 엘리먼트는 스트럭처고 그 스트럭처 안에 임의의 멤버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35번째 엘리먼트의 얼티튜드가 되겠죠. 그 값을 만으로 세팅을 해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오퍼레이터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요 오퍼레이터와 요 오퍼레이터 어레이에서 엘리먼트를 액세스하는 것과 스트럭처에서 컴포넌트를 하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지칭하는 오퍼레이터는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결합법칙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결국 이건 이렇게 된 것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명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트럭처를 가르치는 포인터 베리어블도 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플라이트라고 하는 게 스트럭처 타입이 되고 그것을 포인트하는 plain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베리어블을 선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 plains라고 하는 스트럭트의 어레이의 35번째 엘리먼트의 시작 주소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디레퍼런싱을 해갖고서 거기에 컴포넌트 값을 어사인하거나 내가 그 컴포넌트의 값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요 오퍼레이터가 이 스트럭처에서 컴포넌트를 지칭하기 위한 오퍼레이터가 이 디레퍼런싱 오퍼레이터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시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가 하면은 요게 먼저 적용이 되고 거기에서 디레퍼런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둘은 그
다른 의미의 스테이트먼트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처럼 이 실제 이 우선순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처럼 확실히 괄호를 쳐갖고서 어떤 것이 그 내가 의도하는 작업인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스트럭처의 포인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셔도 되지만 C에서는 훨씬 더 직관적인 이런 노테이션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실제 보시면은 이게 포인트하는 뭐 하면은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형태보다 이런 형태를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럭트를 아규먼트로 넘겨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그 스트럭처 안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가 스택에 카피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럭처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트럭처를 어떤 펑션에게 넘겨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스트럭처 자체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 스트럭처를 가리치는 포인터를 넘겨줘 갖고서 그 펑션 안에서 그 이렇게 디레퍼런싱을 해갖고서 그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참조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메모리를 얼로케이트 받는 그 방법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이제 펑션이 콜될 때마다 그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이 스택에 푸시하는 거였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임의의 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메모리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부터 얼로케이트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들을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잡아야 될 텐데 이게 실제 그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가 몇 대가 될지 모르니까 이 맥시멈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어레이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맥시멈 넘버를 뭐 안다고 하더라도 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 맥시멈 넘버보다 훨씬 적은 비행기가 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낭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좋은 솔루션이 내가 현재 떠 있는 비행기 대수만큼 필요한 메모리를 다이나믹하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부터 얼로케이션 받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주소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에 인스트럭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거기 어딘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르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데이터와 스태틱 데이터 그리고 이제 상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요 섹션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우리 레지스터 4번이 이 포인트하고 있다고 우리 LC3의 경우에 있어서는 포인트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스택이 있고 스택은 이제 이렇게 콜이 되면은 일로 가고 리턴이 되면 이제 일로 가겠죠. 그리고 스택의 탑은 R6가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액티베이션 레코드의 프레임 포인터는 R5가 가르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영역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부터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받으면 이쪽 방향으로 얼로케이트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큰 빈 공간이 있고 이 큰 빈 공간을 스택이 많이 쓸 수도 있고 힙이 많이 쓸 수도 있고 이 두 놈이 갈라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스템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사용하는 그런 코드거나
아니면은 그 IO 레지스터가 이런 영역을 차지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하는 게 요 힙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그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 펑션이 에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런 펑션인데요.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하는 것은 지너릭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트 받으면 그게 어떤 타입을 가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너릭 포인터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몰록이라는 펑션이고, 그리고 내가 몇 바이트를 요구하는지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인풋 그 아규먼트를요. 그러면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얼로케이트를 해줘 갖고 그 얼로케이트 받은 영역의 시작 주소를 이 mem얼록의 리턴 값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프로그램으로부터 에몰록 요청을 받을 텐데, 또는 내 프로그램 안에서도 에몰록 요청이 많이 올 텐데,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리하고 있는 힙 영역에서 어떤 것이 얼로케이트 돼 있고 어떤 것이 이 프리인지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에몰록이 올 때는 이제 프리한 영역 중에서 이 원하는 바이트만큼 얼로케이트를 해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듯이 그 프리를 시키는 것도 필요한데요. 일단 에몰록이 되고 나면은 다 쓰고 나서 이제 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프리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거의 그 아규먼트는 에몰록 때 리턴 값으로 받은 그 값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를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에몰록만 쓰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메모리가 고갈이 돼서 여러분 프로그램을 더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메모리를 얼로케이트 받은 다음에는 다 사용하고 나서 꼭 프리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에몰록을 쓰는 예를 보여드리면요. 내가 그 이제 몇 대 비행기가 떠 있으면 그게 n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걸 표현을 하는데 필요한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받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size of라고 하는 것은 여기 타입이 들어가서 이 타입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바이트 수가 요 익스프레션의 값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n개 필요하니까 곱하기 n을 해서 에몰록의 아규먼트로 주면은 에몰록은 그 크기만큼의 바이트를 얼로케이트해서 리턴 값으로 전해주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리턴되는 포인터의 값이 그 플라이트 타입을 가리치는 포인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어떤 포인터의 값이 플라이트 타입을 가리치는 그런 포인터로 컨버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은 얼로케이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타입의 포인트로 컨버전이 돼서 어사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제 몇 대가 공중에 있느냐, 그래서 그 몇 대인가를 받고요. 그래서 그 대수에 해당되는 만큼의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받아서 캐스팅을 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플라이 타입을 포인트하는 포인터의 값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근데 만약에 에몰록이 실패하는 경우는 리턴 값으로 너를 리턴 해주기 때문에 그걸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널이 아니다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얼로케이션이 된 경우니까 이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포인터를 이 어레이식으로도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0인 경우에서는 그냥 플레인스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어레이 노테이션을 써갖고서 이것 점 이렇게 하더라도 C 컴파일러에서는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그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보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레이 개념을 쓰고 싶은데 그 어레이의 크기가 프로그램 실행될 때마다 다르다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내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는 몇 개의 엘리먼트가 필요한지 아니까 그걸 에몰록을 써갖고서 얼로케이트를 받고 얼로케이트를 받은 다음은 이렇게 어레이 형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의 그 전형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이 될 텐데요. C에서 이 개념은 꼭 그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스트럭처를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의 예를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스트럭처하고 포인터를 조합해 갖고서 그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의 예 중에 좋은 예가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이 이제 스트럭처의 어떤 스트럭처 타입을 가지는 이제 그 베리어블이고 그러면은 그 이 스트럭처의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포인터가 있어 가지고서 요 링크를 구현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노드는 이런 링크드 리스트에서 일반적으로 헤드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노드는 이 테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표현을 하면은 어레이로 표현하는 경우에 비해서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뒤에서 우리 보게 되겠지만 내가 이 중간에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다. 그럴 경우 쉽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 중간에 어떤 노드를 빼고 싶다 할 때 쉽게 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어레이의 경우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겠죠. 나머지 엘리먼트를 다 밀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요 포인터를 이용을 해갖고서 쉽게 새로운 엘리먼트를 더하거나 뭐 기존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삭제하는 게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드 리스트는 어레이랑 다르게 어레이는 그냥 인덱스만 주면 곧장 액세스할 수 있지만 이 시퀀셜하게 액세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드서부터 출발해서 원하는 엘리먼트들끼리 포인터를 링크라고도 부르는데요. 쭉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번째 엘리먼트를 액세스하고 싶다 그러면 헤드에서 출발해 갖고서 포인터, 링크를 쫓아가지고서 그 엘리먼트까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을 하는데 장점이 많은데 일단 내가 추가의 이 노드들을 링크드 리스트에 쉽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기가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노드라고 하더라도 쉽게 새로운 노드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중간에 있는 노드를 리무브할 수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어레이는 반면에 스태틱한 구조를 가지지만 굉장히 빨리 인덱스만을 줘갖고서 인덱스만 주면은 중간에 있는 엘리먼트도 빨리 액세스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오퍼레이션이 어떤 건가를 생각을 하셔서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자료 구조를 이제 고학년이 되면 배우실 텐데
그때는 이 두 개의 개념을 이제 하이브리드로 사용하는 그런 해시 테이블 같은 구조도 여러분들 보시게 될 텐데, 이 개론 과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응용을 볼 텐데요. 우리 중고차 가게에서 현재 있는 중고차의 그 재고를 관리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걸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해야 될 그러한 그 인터페이스는 일단 그 서치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어떤 이 자동차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중고차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더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차가 팔리게 되면은 그걸 딜리트 시킬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애드 딜리트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레이보다는 링크드 리스트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는 우리 각 중고차마다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디 값 순서대로 링크드 리스트에서 그 소팅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값이 가장 작은 게 링크드 리스트의 앞쪽에 있고,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이 아이디 큰 순서대로 링크드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차를 기술하는 그 스트럭처를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이커가 뭔지, 모델이 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뭐 몇 마일 킬로미터를 뛰었는지, 그 다음에 뭐 내가 얼마에 그 중고차를 구매했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타입을 가르치는 포인터가 여기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포인터를 next라고, 그래서 여기 car라고 하는 타입은 여기 이렇게 struct car 타입이 car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이미 선언이 돼 있죠. 그래서 실제 내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치를 하거나 뭐 새로운 걸 더하거나 또는 딜리트 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그 링크드 리스트를 쫓아가면서 원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서칭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더할 때도 내가 더해지는 위치까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딜리트 할 때도 딜리트 할 아이템까지 내가 쫓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공통적인 그 펑션을 하나 정의하는데, 그걸 스캔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캔 리스트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쭉 그 넥스트 링크를 쫓아가고서 가는데 while문의 조건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이 current가 null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 현재 id 값이 내가 서치하고자 하는 id 값보다 작으면은 계속 이걸 도는데, 내가 다음 거로 넘어가면서 내 값은 previous로 세팅을 해주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링크드 리스트를 쫓아가다가 언제 멈추는가 하면은, 이게 end가 될 때 계속 도니까 어느 조건 하나가 만족이 안 되면은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조건은 current가 null이거나 아니면은 그 id 번호가 search id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는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면 return을 하게 되는데, return할 때 current를 return하는 게 아니고
previous를 리턴하게 됩니다. 왜 previous를 리턴하는지는 뒤에서 실제 그 노드를 더하고 그 없애고 하는 그 펑션들을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빠져나갈 때는 커런트가 널이거나 아니면은 이 그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커런트가 가르치고 있는 놈의 아이디가 서치 아이디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빠져나가게 되고 리턴되는 값은 그거의 프리비어스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노드를 그 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가 하면은 일단 내가 맨 처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할 때는 요 카 베이스라고 하는 그 카 타입을 가지는 노드를 어떻게 보면 더미 노드죠. 그리고 이거의 아이디 값은 개념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이런 거 하나를 미리 놔두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이 없으면은 노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 새로 노드를 그 집어넣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코드가 복잡하게 돼서 일단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 더미 노드긴 하지만 의미 없는 노드긴 하지만 최소한 한 개의 노드가 있는 초기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더미 노드를 하나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 가정하에서 노드를 새로 하나 집어넣는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 쫓아가겠죠. 그래서 언제 멈추는가 하면은 나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있으면은 멈추고 그리고 이걸 리턴하게 되겠죠. 스캔 리스트에서 여기 스캔 리스트에서 이걸 리턴하게 되겠죠. 요 값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가 하면은 이거의 이 next의 값을 새로 얼로케이션 받은 이놈을 가르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새로 얼로케이트 새로운 노드의 요 포인터를 예전에 이것이 가르치고 있는 걸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실제 작업은 반대가 되겠죠. 요 포인터를 원래 요 놈의 포인터 값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 포인터는 이걸 가르치게 해주는. 그래서 실제 코드 수준에서 보면은 일단 새로운 노드를 집어넣을 때 그 하나의 노드를 얼로케이트 받아야 되겠죠. 에몰로그 쓰면 되죠. 그래서 요 사이즈만큼 얼로케이트 받아갖고 카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서 이제 뉴 노드를 만들죠. 그럼 스캔 리스트를 해서 이제 이 뉴 노드에 이제 이 비클 아이디를 주고 찾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면은 쭉 가다가 자기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만나게 되면은 이 프리비어스를 리턴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프리비어스의 넥스트가 이제 이 넥스트 노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뭘 보는가 하면은 일단 두 가지를 보죠. 넥스트 노드가 널이거나 또는 넥스트 노드에 가르치는 아이디가 내가 지금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그 아이디와 값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 조건이 만족이 되거나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이제 그 뉴 노드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 요 그림에서의 경우는 언제 경우인가 하면은 요 값이 내 아이디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해주는 게 이거죠. 이 previous의 이 next를 이제 나를 가르치게 해주고 previous의 next를 나를 가지게 해주고
나의 넥스트를 이 넥스트 노드가 되도록 원래 프리비어스 노드가 가르치던 그 넥스트 노드가 되도록 세팅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요 조건이 만족이 돼서 빠져나가는 경우인데 요 조건이 만족이 돼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내가 끝까지 갔는데도 나보다 큰 놈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스캔 리스트에서 요 값이 리턴이 되고 그런 경우 내가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을 가르치게 하고 나는 널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있어서도 이 코드가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이 돼서 실행되는 경우에서도 제대로 동작을 하는데 그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조건도 만족이 안 되고 이 조건도 만족이 안 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나의 아이디를 가지는 그런 노드가 이미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 링크드 리스트가 이미 소팅이 돼 있고 이 두 조건이 다 만족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두 조건 중에 어떤 조건도 만족이 안 되는 경우는 해당되는 아이디를 가지는 자동차가 중고차가 이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로케이트 받은 노드를 그냥 프리 시켜버리면 되겠죠.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노드를 이제 삭제하는 경우는 이런 작업을 해주면 되죠. 이걸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가르치게 해주고 이걸 프리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가 이런 코드가 되는데요. 이제 스캔 리스트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캔 리스트 펑션을 작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스캔 리스트를 해갖고서 이제 만약에 내가 아이디를 준 그러한 그 아이디가 이미 있다 그러면은 그게 여기서 리턴 되는 거에 넥스트가 결국 그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스캔 리스트에서 빠져나갈 때 이게 크거나 같은 경우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우에 커런트가 아니고 프리비어스가 리턴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같은 아이디를 가지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 스캔 리스트를 했을 때 리턴되는 거에 넥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널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딜리트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와 같다 그러면은 이 작업을 수행해서 이걸 끊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revious node의 next가 원래 내가 가르치고 있는 next의 값으로 어사인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딜리트 됐으니까 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free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딜리트 노드가 null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해당되는 아이디를 가지는 노드가 링크드 리스트에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프린트를 하고서 끝을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단한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하나인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어레이에 비해서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노드들을 그래서 쉽게 애드하거나 중간에 딜리트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링크드 리스트는 데이터 스트럭처의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 스트럭처 앞으로 고학년이 되면 배우실 때 뭐 이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뭐 트리나 그래프나 해시 테이블 같은 새로운 그 데이터 스트럭처도 배우시게 될 텐데 일단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위키피디아나 또는 그 여기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들이 그 찾아보시면 많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좀 여러분들 꼭 그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이 두 개의 그 그룹핑 메커니즘, 호모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을 그룹핑 시키는 거, 헤테로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을 그룹핑 시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요 둘은 제가 리커시브하게 적용해서 내 입맛에 맞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변수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타입을 디파인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도 제공이 되는데 타입 데프를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전에까지는 스택에서 얼로케이션 받고 이 디얼로케이션 프리 시키는 거,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푸시되고 팝되는 것만 우리 알았었는데 임의의 순간에 이 메모리 내가 원하는 크기의 메모리를 얼로케이트 받고 그리고 그걸 프리 시킬 수 있는 에몰록하고 이 프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실제 이것이 얼로케이트, 디얼로케이트 되는 것은 메모리 영역 중에서 힙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얼로케이트 되고 디얼로케이트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액티베이션 레코드는 얼로케이션, 디얼로케이션 되는 게 내가 펑션을 콜했을 때, 펑션을 리턴했을 텐데 그 시점에서만 얼로케이션 되고 디얼로케이션 되는데 에몰록하고 프리는 프로그램 실행 중 어떤 시점에서도 이 얼로케이션 받고 프리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인터를 이용을 해갖고서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오늘 수업에서 그 링크드 리스트를 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본 강좌의 마지막 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체 강좌를 통해서 그 맨 처음 그 이 트랜지스터에서 전자가 그 띄우는 데서부터 하나하나 앱스트랙션 레벨을 높여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다양한 C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지식을 갖추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C 언어의 고급 기능을 이용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그게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어떻게 바뀌나 우리 그런 예들을 많이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될 때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고 그 동작하는 하드웨어의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어떤 게 있고 그 컴포넌트들은 다시 또 뭐로 구성이 되고 그것도 다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저 밑에 트랜지스터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그 트랜지스터 안에서 일렉트론이나 홀이 모여갖고 채널이 형성이 돼서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까지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서 필요하면은 그리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셨다고 하면은 이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열심히 이 고생하신 보람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 강좌를 들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 계속 공부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큰 성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